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여러분들 직전 영상부터 제가 이렇게 새로운 배경과 또 새로운 구도로 촬영하게 됐는데 저번 영상 보니까 제 얼굴이 되게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색감을 다시 한번 맞춰봤는데 지금은 보기 어떠신지 또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사소한 거라도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부자TV와 저 수빈쌤이 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삼성전자의 승부수에 따라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최대 실적에 저평가되어 있는 이 기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사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확실히 HBM, 그 다음에 파운드리, 스마트폰 여러 가지 사업부에 있어서 다른 타사들 대비 좀 지지부진한, 특히나 AI단에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 바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부터 몇 차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계속 좋게 향해 가느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냉정하게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서 루머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에 의거해 우리가 좀 투자 판단의 결정을 좀 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투자 기회를 좀 잡아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느냐? 삼성전자가 분명 위기입니다.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서 위기에 처했죠. 둘 다 AI 분야에서 선두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보니까 후발업자 입장에서 다른 기업들은 AI에 힘을 입어 쭉쭉 치고 나가는 반면에 삼성전자와 애플은 기존에 잡고 있던 지위를 어떻게 해서든 계속 유지하려고 뿐만 아니라 뒤늦게라도 AI를 통해 새로운 성장을 이뤄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지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 투자를 한다라는 건 결국 돈의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애플과 그 삼성전자가 돈을 쓰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반대로 돈을 벌어가는 수혜 기업이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의 삼성과 애플이 그런 투자로 정말 앞으로 잘 될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이르지만 무엇은 좀 알 수가 있겠느냐. 그들이 실질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오겠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기업은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삼성전자, 애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돼서 파생해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공부하고 공략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런 포인트로 어떤 기업을 제가 또 공부를 했는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자TV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 감사함을 가지면서 유튜브 채널을 계속 더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여러가지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썸네일도 새로운 포맷으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새로운 구도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직전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세요. 제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고 있고 바닥에서 특히나 좀 주목해볼 만한 세계 기업도 같이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한번 기사 먼저 볼까요? 자, 이 기사만 보더라도 지금 삼성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 파운드리 HBM의 폴더블 폰도 위기의 삼성전자 어쩌나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파운드리, 그 다음에 HBM, 이게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도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본문을 볼까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뿐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삼성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파운드리 사업부와 메모리 사업부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모습은 다들 아실 거니까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자료로 한 차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점점 또 TSMC가 높아지며 삼성전자는 다시 좀 위축해 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 또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AI 열풍에 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며 엔비디아에 대한 HBM3E 제품 공급이 경쟁사에 비해 늦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이죠. 자, 여기에 더해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리더십 유지가 녹록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니 삼성전자는 기술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한다고 평가받던 폴더블 폰 점유율에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에게 밀렸다라고 하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화웨이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에서 전년 대비 무려 257% 성장하며 삼성전자를 뒤치고 1위에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자,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무려 25%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표를 보더라도 이번 1분기 스마트폰 브랜드별 YOY 판매량 증감률을 따져봤을 때, 자, 압도적으로 지금 우위에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화웨이죠. 화웨이가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판매량 증가율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더라도 중국 업체에게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그 점유율이 좀 밀려나고 있다, 판매량이 좀 밀려나고 있다, 이 스마트폰 시장 역시 굉장히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은 확실히 기존 애플과 삼성의 커다란 먹거리였던 만큼 이런 부분 역시 굉장히 크게 위협적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런 모습을 어떤 식으로 탈피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조직 재정비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위기론을 극복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최근 대내외 분위기를 일신해 반도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사업 수장을 바꾸는 인사를 단행하며, 또 7월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Z 신제품 시리즈를 발표하고 폴더블 폰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삼성의 폴더블 갤럭시 Z6 출시 앞당긴다. 7월 초에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 본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월 10일 날 인공지능이 탑재된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6와 Z 플립 6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폴더블 폰 2개까지 시리즈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 이번 새로운 제품은 AI 기능 탑재뿐 아니라 전작과 비교할 때 무게는 줄고 두께는 더 얇아졌다라는 특징을 내세운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부자TV 채널에서 여기 바로 2개 전에 올려드렸던 애플이 드디어 승부수 던진다, 저를 기회 잡은 이 기업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어요 라고 했던 영상에서도 그런 폴더블 폰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확실히 폴더블 폰 시장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중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 오죽하면 지난 3년간 연평균 76%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폴더블 폰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폴더블 시장의 성장세를 최근 이끌고 있는 주체가 중국 업체라는 게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었죠. 여기 보시면 자, 중국 폴더블론 매년 200에서 300만 대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자, 그런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최근 어느새 점유율 4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실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점유율이 88%, 거의 압도적인 수치였는데 이게 최근에 거의 51%로 반 정도 가까이 까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를 지금 중국 업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위협적인 포인트겠고, 자, 이게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게 뭐냐면 폴더블 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자, 기존의 중국 업체들은 대다수 중저가형 스마트폰 위주로 시장을 먹어갔었는데 이 고가형 스마트폰까지도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에까지도 위협을 준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러한 중국의 폴더블 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지금 삼성과 애플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과 애플은 보다 더 빠르게 이 폴더블 폰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고, 또
AI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넣어가면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열어 보다 더 빠르게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을 점점 먹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폴더블 폰이 왜 이렇게까지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일단 첫째, 가격적으로 애플의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저렴해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접혔을 때 두께가 많이 얇아졌고 무게도 많이 가벼워졌다. 이 자체가 비교군이 애플의 아이폰 프리미엄 모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두께와 무게 차이가 크지 않네 하니까, 야, 이게 뭐야, 가격도 비슷해, 두께도 비슷해, 무게도 비슷해, 그러면 야, 이 펼쳤을 때와 접었을 때 기능을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을 만한 폴더블 폰을 차라리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본 삼성전자 역시 이와 같이 무게를 줄이고 두께를 더 얇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삼성전자 급하죠. 보면 역대 가장 빠른 7월 초에 언팩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에 원래는 보통 8월에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7월 말에 하면서 이번에는 심지어 7월 초에 파리에서 첫 선을 보이기로 한 겁니다. 점점 출시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파리 올림픽 앞두고 올림픽 특수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애플에게 또 빼앗긴 세계 스마트폰 1위 기록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도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위에서는 애플이 누르고 밑에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 앞뒤로 둘러싸인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빠르게 이 힘든 위기의 구간을 탈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좀 짚고 싶은 게, 무게를 줄이고 두께를 더 얇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AI 기능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기대가 되죠. 왜냐? 올해 삼성이 AI 기능 탑재로 대박을 한번 쳤으니까요. 잘 키운 갤럭시 삼성 AI 폰 글로벌 시장 잡았다라고 하면서, 자, 본문 봅시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갤럭시 S24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애플의 안방인 미국은 물론 유럽, 인도 등에도 점유율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갤럭시 S24에 AI를 탑재하면서 글로벌에 대한 수요 관심이 확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옳았구나, AI가 먹혔네, 이번 신제품에도 폴더블에도 AI를 탑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7월 선보일 폴더블 시리즈에도 AI의 기능을 담을 예정으로 이번에도 과연 AI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관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메모리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모습으로 두 가지 아이템을 꺼냈다. 하나는 AI,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폴더블. 이 두 가지 승부수가 지금 오는 7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확실히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거기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향후 한 2-3년 뒤로는 애플의 폴더블 폰도 같이 기대를 걸어보면서 점차 확장되는 폴더블 시장에 따라 그 폴더블 폰 주요 핵심 부품주들을 앞으로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대표적인 폴더블 관련주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직전 영상에서 제가 안내해 드렸던 게 파인 엠텍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업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렸느냐,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 박스권이 그려지더라. 제가 바로 직전에서도 강조했던 차트 패턴이었습니다. 자, 이 박스권이 그려질 때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과연 이거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올라가며 상승의 초입을 만들어낼 것인가. 두 번째는 그냥 계속 지지부진 박스권에 자리 잡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것이느냐.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박스권을 이탈하며 하락 추세로 계속 흘러내릴 것이느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뚫고 올라갈 만한 뭔가가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삼으라고 했죠. 첫째, 재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가. 둘째, 실적이 탄탄한데 실적 또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저평가되어 있는가? 아무리 재료가 좋고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더라도 되게 비싸다고 하면 사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주가 형태에서 박스권을 만든 상황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대감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인데요. 자, 제가 이 폴더블 폰 관련주를 싹 한번 정리를 봤을 때 이 세 가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을 월봉으로 쫙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게요. 어떻습니까? 자, 크게 쭉 떨어진 흐름 이후로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주봉으로 좀 더 최근 기준 흐름을 따져보니까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패턴이죠. 쭉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던 종목이 힘이 실리면서 뚫고 올라졌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쭉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박스를 그리고 있더라, 박스를 만들고 있더라, 박스를. 그래서 이런 박스 형태에서 과연 이 종목이 상방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면은 어떻게 쭉쭉쭉쭉 더 올라갈 만한 여지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 재료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에스코넥이 어떤 기업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에스코넥은 크게 핸드폰 금속 부품, 1차 전지 부품, 2차 전지 금속 부품, 친환경 수소,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품 사업을 하죠. 그 중에서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요겁니다.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갤럭시 시리즈, 폴드 플립 등을 비롯한 휴대폰 부품, 요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힌지 쪽으로도 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보니까 6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보여줬대요. 하지만 또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코넥에 대해서 고객선의 점유율 및 단가 상승으로 올해 1분기 홀실적을 달성하는 등 올해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 진단했다고 합니다. 자, 밑에 보니까 올해 1분기 매출액이 무려 827억, 영업이익이 44억으로 6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 44억으로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80억임을 감안해 볼 때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하죠. 한번 볼까요? 자, 실적 데이터인데요. 보니까 2019, 20, 21년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쳐다도 보질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22년부터 흑자로 전환하더니 23년에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적의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를 걸어볼 만한 타이밍에, 자, 이번 1분기 실적이 대단했는데요. 자, 잘 보시면 작년 한 해간 매출액이 2,750억에다가 영업이익이 80억, 심지어 당기순이익은 적자였는데 분기별 실적을 들어와 보니까 올해 1분기에만 827억, 작년 연간으로 냈던 실적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총 영업이익이 80억이라는 거를 따져봤을 때, 야, 불과 1분기 만에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1분기가 성수기도 아닌데 이러한 실적을 냈다라는 거는 앞으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가 이제 7월 이후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면 앞으로 2, 3분기의 실적을 추가적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요거는 갤럭시 S24의 판매 호조가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로 공정 개선을 통한 수출 향상까지 이어지고 있어 영업이 극대화되는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네요. 첫째,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폴더블에 대한, 그 다음에 갤럭시 AI 스마트폰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실적 측면에서 확실히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2, 3분기에서도 실적을 좋게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평가 영역인데, 자, 올해 펄을 보니까 7.9배를 예상하는데 이 유사 기업들을 보면 퍼가 12배가 넘거든요. 자,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에스코넥이 확실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다 고루 갖춘 기업이면서도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 흐름을 좀 기대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구간으로 좀 향해 가려고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내심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애플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지면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 어떠한 종목군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숨어있는 저평가 매력이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이만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탕으로 정말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승승장구하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좋아지며 우리나라 증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좀 좋아져서 우리 여러분들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래도 수익을 내보시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더 달콤한 수익을 좀 낼 수 있게끔 좋은 상황들이 자꾸자꾸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세요. 뿅.